안녕하십니까. 합격예법학원 관세법 담당 김하늘 관세사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2월 28일 날 관세법 시행령 부분이 개정이 됐는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자료는 올라갈 건데요. 역시 자료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당 계정 페이지를 옮겨 붙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해당 계정 페이지에서 어떤 부분이 개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그 하이라이트를 쳐놓은 부분이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손쉽게 법령집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붙여 넣으시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이 개정되었는지는 이렇게 하이라이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 학습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1장 부분이죠. 1장 부분 4절 서류의 송달 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류의 송달과 관련해 가지고 법률에서 개정이 이미 일어났었어요. 2항과 관련된 내용에서 각 호로 구체적으로 좀 나눠 놨었죠. 나눠 놨었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시행령 부분에 보충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3호에서 봐야 될 부분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라고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대통령령에는 수취인의 부재가 어떤 느낌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공시송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를 말한다. 자,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수취인의 부재 중, 그러니까 법률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방문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송달을 했는데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했으니까 그 등기우편을 받을 자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반송이 되도록 하고 있죠. 그 경우로 말하는 거고, 2호에서는 세관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방문은 2회 이상 방문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 이상이어야 한다. 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으나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돼요. 역시 부재 중이라는 말이 또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공휴일하고 일요일하고 굳이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넣은 이유는 모르겠는데 똑같은 말이죠. 공휴일 안에 일요일이 들어가죠. 어쨌든 공휴일 두 개, 그 다음에 토일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근무일로 한다. 3근무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무일이라고 하는 것은 공휴일 두 개랑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까지 개정을 반영했고요. 7월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7월 개정분은 반영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29조 가격조사 보고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가격조사 보고 등과 관련된 내용에서 이 2항과 관련된 내용이 시행령 부분에 보충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자,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국민생활에 기여한 물품으로서 국내 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 물품 평균 신고 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다. 집계해서 공표를 하니까 일반 국민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아이템이 우리나라에 부족하구나 라고 하면서 수입을 좀 촉진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규정이죠. 그 내용 중에서
사망 부분, 시행령 부분의 수입 신고 가격 등의 공표에서 사망 부분, 국내 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 물품이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입니다. 자, 98조에 따른 관세 통합분류, 품목번호에 해당할 것. 근데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가격 공표만으로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도 특성을 고려해서 더 세분화된 수입 물품의 번호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분화된 번호에 해당할 것.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원칙적인 방법으로는 그 가격을 정확히 이 의도를 전달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공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관세평가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1차 하시는 관세평가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 자, 수입물품의 국내 판매 가격과 관련된 내용. 국내 판매 가격은 상관이 없고요. 동종동류 비율과 관련해가지고 5항 보시면은 5항에서 1호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동종동류 비율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여기서 100분의 112였는데 100분의 120으로 늘어났죠. 자, 그리고 6항, 8항, 6항 또는 8항. 기존에는 좀 다른 항을 지칭하고 있어가지고 해당 조문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6항 부분, 그 다음에 8항 부분. 다시 산출한 경우, 최초 산출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정확하게 지칭이 됐죠. 오류, 흠결이었는데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덤핑 방지 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2부분입니다. 자, 이 시행령 부분에서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조사가 개시된 수입 물품의 수출자가 약속 제의하거나 아니면은 피해 조사를 계속해 줄 것을 요청, 이 항에 따라서 피해 조사 계속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한 때에는 본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판정을 하기 전 45일 전에 구체적으로 이 날짜를 기간을 기술해 놨죠. 예, 구체적으로 날짜를 기술한 것으로 개정이 됐다. 그리고 나머지와 관련된 내용들은 뭐 의하여 규정 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뭐 이런 식으로 좀 길게 있었는데 그런 내용을 좀 정리한 모습입니다.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은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은 그냥 여기 최종 판정 45일 전에 라는 부분 그때만 약속을 제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86조 품목분류 사전심사죠. 품목분류 사전심사와 관련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30일이죠. 30일. 근데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라고 해가지고 1호, 2호, 3호, 4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3가지 호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보시면은 걸리는 기간, 뭐에 걸리는 기간, 뭐에 걸리는 기간, 어떤 거에 걸리는 기간이에요? 자문을 받을 때 자문에 걸리는 기간, 의견을 들을 때 의견에 필요한 기간, 의견 진술 필요할 때 이 절차를 거치는데 걸리는 기간, 자문, 의견 전부 다 걸리는 기간 해가지고 3가지 묶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7조 재수출 면세. 재수출 면세에서는 역시 그냥 그 흠결 정도 정리하는 거. 각 호가 붙여 있었는데 띄어서 한 거. 그리고 당해를 해당으로 한 거.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 거.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3호 같은 경우에는 뭐 제조 또는 수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수리로만 개정이 되었습니다. 수리로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감면하고 분할 납부의 담보 제공 및 사후 관리 부분인데요. 자, 1항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 납부 승인받은 물품에 대해서 수입할 때 감면받거나 분할 납부하는 관세에게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담보 제공과 관련 내용이죠. 그리고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가보면은 제수출 조건부, 그 다음에 분할 납부, 이 두 가지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담보 제공 시기 같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원칙적인 내용,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단서 부분이 개정이 되었죠. 근데 단서 부분도 개정이 된 게, 8조 3항 각호에 해당하는 날 등 금융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날. 그냥 구체적으로 8조 3항이 어디죠? 8조 법제 8조 3항이면은 이제 기간과 기한의 계산 부분에서 기한의 계산 중에서도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기한의 계산 부분이 되겠죠. 공휴일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은 그냥 구체적으로 이렇게 8조 3항을 따다가 언급을 해놨습니다. 나머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공휴일 등 이렇게 해도 답안 작성하는데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16조 비밀 유지, 여기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신설이 되었고 그 때문에 141조의 2, 3, 4 여기까지 신설이 돼서 나머지 2, 3, 4에 있던 내용들이 전부 다 뒤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 조문의 이름, 조문의 번호만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자, 법률 가서 보니까 법률에서 기존에 있었던 게 있었죠? 국법, 세통, 다. 국법, 세통, 다가 여기 아니네요. 여기가 다였죠? 그래서 법률에는 5호, 6호가 추가가 된 걸로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대통령령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다 외우실 시간은 없을 건데, 외우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자, 공공기관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범위. 그래서 공공기관의 종류를 언급을 해놨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했는데, 위에서는 기관만 언급이 되었다면은, 2항에서는 기관, 법인, 단체까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 2호, 3호까지 있는데 1호, 2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기관, 법인, 기법단, 그리고 기관, 법인, 단체, 그리고 3호에서는 그냥 법인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있는 이 라목하고 라목에 대한 그 자나 기관이라는 것은 이러한 범위이다라는 부분이 개정이 됐다. 신설이 됐다. 자, 과세정보 제공의 요구 방법. 자, 법제 116조 3항에 따라서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3항이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3항이 문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요구해야 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문서로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러한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 목적, 내용, 그 다음에 필요한 급부 지원 등 사업명, 그리고 정보 당사자의 동의입니다. 자, 그리고 141조의 4,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자, 과세정보 공유자, 과세정보 공유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나중에 법률 쪽에서도 쓸 수 있겠죠. 과세정보 공유자는
자는 과세 정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의 조치를 해야 된다. 어떤 조치? 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과세 정보 이용 금지. 그러니까 타인이라고 처음에는 보시면 되겠죠. 타인에 대한 과세 정보 이용 금지. 그리고 3호는 과세 정보의 보관. 보관도 잘 하고 보관 기간이 지나면은 해당 정보를 파기해라. 그러니까 보관으로 해놓으시면 되겠죠. 시스템 구축, 타인 이용 금지, 그 다음에 보관 이렇게 세 가지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세 정보 공유자는 그러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된다. 관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관세청장은 공유자에게 점검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한 자는 그 점검 결과를 관세청장에 제출해야 된다. 2항, 3항 다 합쳐가지고 관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세정보 공유자의 관리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괜찮겠네요. 자, 그리고 118조 과세전 적부심사 부분에서 시행령 143조가 개정이 됐는데 제목이 개정이 됐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라고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과세전 적부심사의 범위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 항이 없었죠. 항이 없었는데 항이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호부터 각 호에 대한 내용은 변경된 게 없고요. 2항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납세 의무자가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세관장은 그 청구 부분에 대해서 다음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가 있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집행을 할 수가 없죠. 예, 집행을 할 수가 없죠. 그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경정 처분하는 것을 말하는데 경정을 유보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원칙이죠.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적부심사를 청구를 한 날부터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청구한 날부터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그리고 법제 118조 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18조 1항 각 호라고 하는 것은 과세전 통지가 생략되는 경우를 말하죠. 그러니까 과세전 통지를 생략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되어 있으니까 관련해서 통지를 했다 하더라도 하게 되면은 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죠. 하도록 하고 있죠. 근데 청구된 내용에 대해서 과세전 통지 생략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유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납세 의무자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한 이후에 아니다 싶어서 조기 경정을 해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도 유보할 필요가 없겠죠. 자, 특허기간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특허기간. 법률부터 볼까요? 자,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가 원칙이고, 원칙에도 불구하고 전시장하고 건설장은 별도의 기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근데 시행령 부분에는 특허보세구역하고 여기에 판매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판매장. 근데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더 이상 5년의 기간이 제한되지 않죠. 그래서 원칙적인 10년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라 대통령령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장은 제외할 필요가 없게 됐죠. 자, 체화공매 부분입니다.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 그 중에서 매각 대행과 관련된 내용. 그냥 문장 정리한 거예요. 네, 문장 정리한 거예요. 여기서는 빠진 게 뭐였냐면 208조 사항에 따라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을 없애고 그냥 세관장이 매각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의 기관 법인 단체로 한다.
문장 정리만 했다. 자, 그리고 221조도 역시 문장 정리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매각 방법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변종된 거는 없는데 그냥 갖다 붙이라고 여기다가 해놓은 거예요. 이 틀 자체가 제가 발간한 그 법령집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자, 국고기속 부분이 바뀌었죠. 국고기속 부분이. 자, 국고기속 부분에서 처음에 뭐 1항, 2항만 있었는데 새롭게 개정됨으로써 3항하고 4항이 추가적으로 들어갔죠. 추가적으로 들어갔는데 208조 6호의 물품이 매각되지 않아서 6호의 물품이 압류 물품에 해당하는 거죠. 압류 물품이 매각되지 않는 경우가 3항, 4항 부분의 법률 부분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찰 물품의 가격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시행령 부분에 새롭게 신설이 되었죠. 그 내용은 최종 예정 가격으로 한다. 최종 예정 가격은 마지막 입찰 시 222조 7항에 따라 산출한 예정 가격으로 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그 내용이죠. 통관의 제한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부분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별 내용은 없고요. 별 내용은 없고 뭐가 추가가 됐냐면은 법제 235조 3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한테 이게 뭐예요? 우편물이죠, 우편물. 그래서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이 추가가 돼서 여기 언급되는 게 전부 다 우편물,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의 화주를 추가적으로 넣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통보해야 된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기존하고 바뀐 게 없어요. 기존하고 바뀐 게 없는데 요것만 더 추가가 되었다. 역시 우편물 화주만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냥 깔끔하게 가나다로 각 목을 추가해가지고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1호에 뭉뚱거려서 전부 다 들어갔었죠. 자, 그리고 사망 부분도 역시 그냥 공휴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뭐 법제 8조 사망 각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화 시켜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0조도 마찬가지예요. 통관호 측에 도착한 물품의 화주도 다 추가됐다. 그리고 나머지는 문장 정리 부분이다. 242조도 마찬가지입니다. 242조도 마찬가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1조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241조 6항 부분이 연속 통관 물품이었죠? 연속 통관 물품. 정기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이것과 관련해서 6항 전단이 안 나와있네요. 그죠? 6항에 보시면은 전선이나 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41조 6항 6항 전단에서 전선이나 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 부분에 대한 보충 규정이었는데 기존에 아마 이 7항 부분이 지칭하는 게 전혀 다른 항이어가지고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예, 그 흠결을 고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흠결을 고쳤다. 문장도 좀 바뀌긴 했는데 어차피 똑같은 내용입니다. AO입니다. AO도 여기 그 법령집에 있는 틀 자체가 좀 바뀌어가지고 전체 다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어디에? 자, 255조의
6호에서 공인을 취소해서 그 밖의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취소와 관련된 부분에 대통령령이 개정이 조금 되었어요. 관세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 처분을 받은 경우 이렇게만 되어 있었는데 추가가 되었죠. 같은 조에 따라서 적용되는 관세법에 따른 통고 처분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제외 규정을 추가적으로 언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벌칙 부분에서 과태료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죠. 277조의 3. 기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 개정이 되었죠. 법률 부분에. 그러면서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시행령 부분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별표 6과 같다. 자, 그 다음에 보충 규정에서 세관의 업무 시간 그리고 물품 취급 시간과 관련된 내용의 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안 보시는 부분이죠. 세관의 업무 시간 그리고 보세구역과 운송수단의 물품 취급 시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 그리고 보세구역, 운송수단 이렇게 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임시개청이라고 하는 것은 세관의 업무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개청이라고 하는 것은 세관의 업무 시간을 말하는 거니까 그 업무 시간 외의 개청을 임시개청이라고 언급을 하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의 물품 취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세구역과 운송수단의 물품 취급 시간 두 개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운송수단의 물품 취급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정된 부분은 법제 8조 3항 1호부터 공휴일이죠. 공휴일 또는 321조 제2항에 따라 321조 제2항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개청을 하거나 시간의 물품 취급을 하려면은 사전 통보를 해야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청 시간 외 통관 뭐 이런 절차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출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이 그냥 그 8조 3항 여기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만 부분, 단서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내용이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신고대상 우편물 외의 우편물은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부분입니다. 자, 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통계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통계에는 일반적으로 공표하는 통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부 통계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전자교부 자료가 있고요. 전자교부 자료. 이렇게만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이번에 개정이 되었었죠. 4월 시행분으로. 어디입니까? 관세 무역 데이터. 관세 무역 데이터. 그럼 이거 줄여서 그냥 데이터라고 합시다. 데이터. 데이터와 관련해서 개정이 되었다. 자, 관세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책, 평가,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 정책의 평가 그리고 연구 이런 것에 활용하기 위해서 관세무역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기 원하는 경우 116쪽 116쪽이란 각호라고 하는 거는 어디입니까? 그 비밀유지 의무이죠? 네, 비밀유지 의무. 본문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에 설치된 시설, 데이터 설치된 장소를 말하겠죠. 그래서 사용 범위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단 부분이 나오는데 개별 납세자의 과세 정보를 직접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 대상이 됩니까? 국회의원, 국회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장도 마찬가지고 지자체장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 정책 목적, 그 다음에 연구 목적.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뭐 학교회장, 공공기관회장, 그리고 연구기관 등의 장, 뭐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판 각호 어느 하나에 따라서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데이터 센터 이용 요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자, 이게 지금 이 통계 그리고 증명서의 제공과 관련돼서 자료의 종류가 되겠죠. 자료의 종류. 그리고 두 번째가 신청 등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통계 자료하고 세부 통계 자료를 신청할 때는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자교부 신청을 할 때는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데이터 센터에 기록된 데이터 센터의 이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신청과 관련된 절차가 하나, 둘, 세 가지로 나누어져서 언급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로 공부하시진 않으시죠. 자, 이용 요청서를 받은 관세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용 가능 여부 등을 통보해야 된다. 그리고 거부할 때는 거부 사유를 함께 통보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법률 부분에서는 통계 자료를 알게 된 자,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비밀 유지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세관 사무에 관한 증명서. 세관 사무에 관한 증명서라고 하는 것은 영문 수출 신고 필증, 영문 수입 신고 필증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통계와 관련은 없지만 제목 자체가 뭐예요? 제목 자체가 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니까 증명서 부분은 세관 증명서를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내용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사용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 세관장은 납세자가 허가인가 면허 등록 등을 받은 사업과 관련해서 납세자가 사업과 관련해서 체납이 있으면은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갱신, 그 다음에 허가, 갱신, 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납세자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검역창고, 축산물 검역창고 를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럼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축산물과 관련된 주무관청에다가 이 신규 허가를 하지 않거나 갱신을 해주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이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재난, 질병, 사업의 현저한 손실 이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옆에 나와 있는데, 자, 납부고지 된 경우, 그리고 기한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납부 기간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두 개는. 그리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101조 1항 2호 4호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 있는 내용이 좀 단순하면은 옆에다 좀 써놓으려고 그랬었는데, 여기 들어가면은 또 타고 계속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굳이 숙지를 하신다면은 조문 자체를 암기를 해서 쓰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데 뭐 강제징수비를 충당을 하고 나면은 남는 가액이 없을 때 뭐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디죠? 경매 등으로 이래 가지고 납세자의 재산을 뭐 처분할 때 뭐 그러한 경우들은 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4호 양도담보재산으로서 발생한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 물품을 받은 사람이 되겠죠. 그럼 이 물적 납세 의무와 관련해 가지고 관세, 내국세 등 강제 징수비를 체납하는 경우에도 역시 괜찮다.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호 내지 4호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자, 그 다음 세관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과 관련된 내국세 등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 내용은 어디서 나오죠? 이 요건은 체납자료의 제공 부분에 나오죠. 체납자료의 제공. 해당 주무관청이 사업의 정지,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허가 등의 취소. 그러니까 위에서는 허가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갱신을 할 때 해주지 말아라라고 언급을 하는 거고 좀 심하다 싶으면은 중간에도 사업을 정지시키거나 허가 취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고 하는 것은 아까 1항에서 말했던 그 사유를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나머지 내용은 읽어보시면 알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으로 시행령 특강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궁금하신 뭐 내용 있으시면은 이쪽으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